이번 아이온큐의 기술적 웨비나, 혹시나 템포가 조기 달성되어서 깜짝 공개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만 역시 이는 너무 무리한 기대였던 것 같고, 하지만 아이온큐의 성능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시켜줄 포토닉 인터커넥션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도 없었던 것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포토닉 인터커넥션 달성을 위한 4단계의 기술 달성 중 첫 번째를 지난 3월에 달성시켰다고 발표한 아이온큐였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기술적 웨비나라고 하여서 두 번째 단계를 달성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봤지만 이에 대한 부분도 아직 연구 중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술적 웨비나는 실질적인 기술 달성에 대한 얘기보단 다시 한번 아이온큐가 나아가려는 길을 요약하는, 아이온큐가 상업적인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확장성을 매우 염두에 두며 회사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는데, 이번 기술적 웨비나에서 제 주목을 끈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온큐의 화학 부문 응용 사례인데, 이것이 아이온큐 주주로서 왜 중요한 것인지 저의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기술적 웨비나는 CEO 피터 챗맨의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5년 전 회사에 합류하게 된 그는 양자 컴퓨터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적용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인류가 처음 겪어보는 초능력을 선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업계 그 누구나 알고 있었다는 점이죠. 5년이 지난 이제 2024년에 피터 챗맨은 그 초능력이 어디에 응용될 수 있는지 슬슬 윤곽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머신러닝과 더불어 그 부분은 놀랍게도 화학이라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아이온큐의 로드맵을 보면 타임라인에서 가장 늦은 2028년 포토닉 인터커넥션으로 완성될 1024큐비트 시스템에서 시도될 부분이 바로 화학 분야라는 점을 봐야 합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응용 분야이기도 한 화학, 이 부분에서 분자 구조 모델링이 현실화되고 AI가 가세한다면 모든 불치병, 심지어 노화 방지라는 신의 영역까지 넘볼 수 있게 되는 무시무시한 영역이기도 한데,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정보로선 엔비디아의 GPU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 바로 화학 제약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이온큐의 현 시스템으로도 실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었는데, 작년 2분기 때 12개의 원소로 구성된 벤진 분자 구조 모델링을 성공하였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위력을 실제 사례에 적용시켜 상업적인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은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미 해군과의 함성 관리 분야에 있어서 바닷물에 의해 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온큐의 시스템이 투입되었다는 것인데, 미 해군 연구 실험실 소속의 존 스탠걸 박사가 직접 수개월이 걸리는 계산을 단 몇 시간만으로 줄일 수 있는데 성공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부식이 일어나기 위해선 상식적으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 바닷물의 염화나트륨, 그리고 탄소와 철로 이루어진 배의 표면과 같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나타나는 현상일 텐데, 이 상호작용을 아이온큐의 퀀텀 컴퓨터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했고 성과를 내었다는 점이 매우 놀랄만한 부분입니다. 이제 아이온큐의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간단한 분자들이 아닌 점차 복잡한 화학 시뮬레이션, 그들의 저번 애널리스트 데이 프레젠테이션에 따르면 더욱 많은 원소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의 카페인을 시뮬레이션 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는 고전 컴퓨터, 즉 현재 엔비디아 GPU로서는 아예 재현조차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아이온큐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정보다 더 일찍 미 해군 연구소와의 협업을 하며 화학 시뮬레이션에 아이온큐가 투입되었다는 소식을 보고 저는 아이온큐가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어플리케이션 팀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온큐의 파운더 김정상 전 CTO도 기술적인 제안뿐만 아니라 응용에 대한 부분을 창의적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꾸준히 강조를 했었고, 현재 김정상 교수의 역할을 아이온큐에서 하고 있는 딘 캐스맨 또한 작년 애널리스트 데이 때 아이온큐는 풀스택 소프트웨어 컴퍼니라고 강조한 만큼 소프트웨어와 퀀텀 컴퓨터를 위한 OS를 아예 새롭게 구축한다고 하는 등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인 어플리케이션 팀과 최적화된 OS가 함께 된다면 실질적인 상업 부문에서도 더 빠르게 아이온큐가 확장을 할 수도 있는 기대감이 부풀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1024큐비트에서나 예상하고 있었던 화학 시뮬레이션에 벌써 투입이 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증언을 할 정도라면 더욱 약한 성능으로도 충분히 엄청난 일들을 조금씩 보여줄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고전 컴퓨팅이 따라잡을 수 없는 성능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아이온큐가 본격적인 위력을 보여주게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아이온큐가 본격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내게 될 것은 2025년 64큐비트 때부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조금 중립적인 관점으로 회사의 동향을 살펴보려고 할 것이며, 주가 또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줄 것이기에 천천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해 나가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투자로 배운 교훈 중 하나인데, 아무리 회사가 좋아 보여도 다양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3, 4년 전 가격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이온큐는 특히 회사의 초창기인 만큼 조급할 것 없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차분하게 공부하면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